안녕하세요. 꼼꼼히 다시 보는 레빗 MEP 패밀리 만들기의 SCK 전재우 매니저입니다. 이번 3편과 4편에서는 매개변수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예정인데요. 기본적인 4칙 연산과 그리고 사인, 코사인과 같은 삼각함수들을 이 매개변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수식을 넣어서 매개변수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들어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 엑셀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이라면은 이렇게 쉽게 내가 매개변수를 수식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본편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다시 보는 레빗 MEP 패밀리 만들기 이제 3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저희가 앞서서 레빗 MEP 패밀리를 위한 기초 1, 2편을 진행을 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챕터인 매개변수 활용하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매개변수에서도 써봤었던 그냥 기본 매개변수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수식을 넣어서 매개변수를 활용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3편에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볼 수식들이 화면에 있는 것들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수식들을 저희가 이제 매개변수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식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개변수 타입이 타입이냐 아니면 인스턴스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팀장님? 타입 파라미터로 만든 매개변수의 수식 요소로 사용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타입 파라미터로 만든 친구들이야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타입 파라미터는 자체적으로 그 사이즈가 유지돼야 되는 친구들인데, 여기에 수식으로 인스턴스 매개변수가 들어가면 모든 사용된 패밀리들이 전부 사이즈가 바뀌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입 파라미터의 수식 요소로는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대신 인스턴스 매개변수로 만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타입 파라미터도 사용할 수 있고 인스턴스 매개변수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는 언제나 이제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아마 무슨 말인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레빗에서 어떻게 이런 개념들이 있는지를 다뤄볼 테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제 사칙 연산과 그리고 수학적인 그런 연산 이외에도 이 품문과 같은 그런 조건문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볼 거고요. 실제로 그런 다양한 수식들과 조건문들을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오늘 알아볼 결과물은 대체로 이런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레빗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빗에서 실제로 이 수식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식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보다 패밀리 파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저번에 했던 것처럼 패밀리 파일에서 작성을 해볼 건데, 일단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미터법 일반 모델 선택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터법 일반 모델 템플릿이 열렸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한 이제 저희가 삼각형으로 된 지붕을 가진 집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 아랫부분 네모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참조평면으로 해서 좌우 위아래에 원하는 만큼 만들어 주시고요. 계속 하셨던 것처럼 치수선 작성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면상에서 일단 참조 평면들의 위치는 세팅을 해뒀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돌출로 해서 이제 네모난 박스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참조 평면들의 자물쇠 아이콘을 선택해서 구속을 따로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면상에서는 했는데 측면상에서 높이에 대한 건 따로 없기 때문에 프론트나 레프트 뷰에서도 참조 평면 하나 만드시고 여기도 치수선을 하나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인 AL 누르시고 위쪽 참조 평면에 방금 만들어진 돌출의 윗면 선택하시고 자물쇠 아이콘 눌러서 구속 걸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1편에서 다 했었던 거니까 네. 네, 아마 1편을 보셨던 분들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평면이나 이제 측면에 치수선들은 작성을 해뒀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치수선 선택하시고 파라미터 작성 하셔서 폭으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깊이 주시고 측면에서 만들었던 친구한테도 높이라는 속성 정보를 하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각 선분에 대한 파라미터를 가진 친구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는 사칙연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친구들을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 형상의 높이는 이제 폭의 반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 입력해 주시고 나누기 2 해주시면 나누기 2 바로 값이 계산이 되네요.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 깊이 값은 이제 똑같이 폭 곱하기 한 0.8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곱하기 값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형상이 바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형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평면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필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야 면적도 중요한데 우리는 이 부피가 중요한 경우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면적이나 부피에 대한 파라미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new 파라미터 선택하시고 면적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저희가 치수선에서 바로 만든 친구들이라서 네. 이제 이 데이터 타입이 길이로 작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부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면적이라는 건 밀리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친구를 랭스로 만들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제 단위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곱하기 깊이 하시게 되면 이제 유닛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는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네. 방금 같은 경고창이 뜨신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타입을 잘못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를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처음 만들 때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기존에 만들었던 친구 지우고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서 면적 선택해 주시고요.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원하시는 거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뭐 분석에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치수니까 난 치수 쪽에 있으면 돼 라고 하시면은 디멘전즈에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이제 작성했을 때 해당 이 평면에 대한 면적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해서 볼륨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속성 정보 그룹 같은 경우도 편한 식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네. 밀리미터 세제곱이어야만 그렇죠.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했을 때 세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뜨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곱하기 높이 하게 되면 해당 물체의 부피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형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을 사용할 수 있고요.
되게 쉽게 쓸 수가 있네요. 그냥 저희가 흔히 엑셀에서 쓰는 것처럼 네네. 그냥 기존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사칙 연산 넣어가지고 쓰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엑셀에서 수식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면 음. 금방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다루는 패밀리들이 언제나 이런 네모네모난 모양일 수는 없어요. 그쵸. 막 각도가 들어가거나 사선이거나 음.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선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게 좀 번거롭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하게 그 사선 길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위치는 안 맞아도 됩니다. 네. 그냥 이 사선 길이나 이 친구의 이 높이 부분을 알고 네. 싶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든 거기 때문에 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 아랫면밖에 없어요. 그쵸. 이 아랫면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라도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도라던가 아니면 여기 높이가 됐던가 그런 네.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각도가 있는 게 음. 전체적으로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각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해주시면 이 친구는 40도였네요. 이 친구가 변화되는 값에 따라서 속성 정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도 이제 속성 정보를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각도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각도로 된 치수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알아서 각도로 들어가 있죠. 각도라고 줬고요. 단순하게 집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집의 이 지붕 높이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지붕 높이가 뭐 각도에 따라서 완전하게 딱 떨어지는 정수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진짜 소수점 단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려고 하면 이제 뭐 기존에 했던 대로 치수선을 찍어서 아 이만큼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딘가에 계속 표현이 돼야 되는 친구고 각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수식을 통해서 구현을 해놓는 게 작업하기엔 훨씬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패밀리 타입 창에 오셔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요 가로 길이 그쵸. 저희가 폭이라고 지정해 놓은 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있고 그리고 각도 값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아랫부분이랑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밑변이나 높이에 대한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변 길이라고 해서 기울어진 면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별도로 따로 빼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 폭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밑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이제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밑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폭 나누기 2가 이제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친구 밑변 나누기 코사인 앵글 저희가 각도 값도 수시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밑변 나누기 코사인 각도 하면은 이제 요 빗변에 대한 길이 값이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거의 한 770 정도 나오는데 네. 한번 실제로 빗변을 따라서 그려보면은 보시면 769.1 균일하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 빗변 말고도 이 높이를 알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뭐 494.4 이렇게 있긴 한데 그쵸. 이것과 동일한 값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new 파라미터에서 지붕 높이라고 해서 이 친구도 뭐 길이니까 길이로 두고 데이터로 예. 분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밑변의 높이, 길이랑 뭐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을 복사해서 비슷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친구는 밑변 곱하기 탄젠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탄젠트 각도 하게 되면은 이 지붕의 높이 아까 봤던 494.4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삼각함수가 되게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별거 아니지만 이제 빛변과 높이를 구하는데 되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네요. 네네. 실제로 이걸로 통해서 이제 길이를 따로 조절한다거나 그런 패밀리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혹시 사선으로 된 것들에 대한 길이 값이나 그런 것들을 추출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삼각함수 공부를 따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당 형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속성 정보들은 한번 해봤고요. 네. 방금까지는 저희가 직선적인 요소들만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네. 모든 패밀리들이 이제 직선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곡선으로 이루어진 친구, 뭐 유밴드나 아니면은 엘보 이런 애들의 길이를 구할 때는 곡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단순한 곡선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참조 평면을 2개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 안쪽에 있는 참조 평면을 반지름으로 두고요. 바깥쪽에 있는 친구를 폭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높이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번에는 리볼브로 해서 단순한 덕트 엘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축을 기점으로 해서 덕트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형상을 만들 겁니다. 네. 저희가 소화전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빗 같은 경우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서 바로 그냥 각도를 조절하셔도 저희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친구의 뭐 저희가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처럼 이 친구의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친구의 최적을 구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식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면적 면적이랑 볼륨 볼륨으로 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곡선 객체들의 경우에는 이 호 길이를 따로 구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 정도의 각도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일단 각도에 대한 파라미터는 안 만들었지만 네. 수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각도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가 45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변동돼야 되는 친구면 아까 하셨던 것처럼 치수선 작성하시고 특성을 걸어줘야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말고도 이제 이 호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에 호 길이라고 해서 길이 값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 친구도 여기서 최종 결과물로 쓸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빼두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의 안쪽 호 길이가 됐던 중심 호 길이가 됐던 하나 구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중심 호 길이를 더 원하실 거예요. 네. 호 길이를 구해볼 건데 네. 수식 작성할 때 이제 수식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단 창을 좀 길게 늘려놨고요. 네. 그래서 이 파이 저희 파이를 작성할 때는 이제 저희가 발음 나는 대로 pi 하시고 뒤에 괄호까지 이것까지가 저희가 이제 수학 기호에서 알고 있는 그 파이 파이. 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 레디우스.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 안쪽 호 길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중심까지의 호 길이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폭의 반절 정도를 더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곱하기 지금 요 호는 요 전체 360도 중에서 요 45도 부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나눴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하실 경우에 원래대로라면 작동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단위 오류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해 보시면은 단위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앵글에는 이제 요 각도 표시가 있는데 이 360에는 지금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텐키가 있으신 분들은 뭐 별도로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해놓고 하시기에는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모장을 열어서 네. 여기서 붙여놓고 요 각도 표시만 넣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도 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각도 표시를 각도 표시로 나눴기 때문에 각도 표시는 이제 없고요. 네. 밀리미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가운데 중심 호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파이 함수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네네. 네. 각도가 이제 뒤에 있다 보니까 단위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요 면적을 구해볼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호 길이 구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요 안쪽이랑 바깥쪽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호 길이가 아니라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파이 r 제곱이라는 수식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쵸. 저희가 이제 원의 면적을 구할 때 파이 r 제곱을 네네. 쓰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당 형상의 면적을 구할 수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전체 원 면적의 그 45도 각도만큼 그리고 안쪽 면적의 45도 각도만큼을 빼주는 거죠 지금. 예. 네. 저희가 면적을 구했기 때문에 볼륨 같은 경우는 아까 구한 면적의 높이로 작성해 주시면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부피는 필요하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없이 부피를 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중심호 길이를 하나 구했기 때문에 이제 호 길이 곱하기 폭 곱하기 높이 라고 지정해 주셔도
사실상 지금 소수점 단위 때문에 이 친구가 0이 됐다 1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둘이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곡선 객체의 길이나 면적을 구하는 방식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뭐 단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엑셀에서도 가끔 쓰이는 if문을 네.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친구도 각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각도 관련된 지수선을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밑변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수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if문으로는 저희가 어떤 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if문으로는 이제 이 패밀리의 이름이 각도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시성을 조절하는 경우도 이제 if문이나 아니면 if에 사용되는 이제 비교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고 혹시 모르니 옆에다가 하나 나중에 가시성 설정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지수선 선택하시고 각도 파라미터를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네. 앵글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삼각형이 됐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건물의 지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건물의 지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반 타입을 나눈다고 했을 때 이 각도가 30도 아래면 이 친구는 낮은 지붕이야. 네. 30도보다 높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높은 지붕이야. 라고 명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경우에 if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파라미터 작성해서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타입은 텍스트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앵글이라는 파라미터가 30도보다 크면 네. 이 친구는 높은 지붕이다. 아니면 낮은 지붕이다. 라고 if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45도이기 때문에 높은 지붕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각도값이 25도 정도다 하면 낮은 지붕 바로 바뀌네요. 이렇게 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에 사용되는 요 앞에 사용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라고 부르는 친구가 들어가요. 네.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같은지 아니면 무엇보다 작은지 무엇보다 큰지 아니면은 A도 1이거나 B도 1인지 아니면은 A가 1 또는 B가 1이거나 이렇게 해서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참 거짓으로 나뉘어지는 값들을 나타내는 네. 이런 기호들을 비교 연산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식 자체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if문과 동일한데 네. 이제 기능이 약간 부족한 게 이제 저희가 엑셀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크거나 같거나 네. 아니면 뭐 작거나 같은 이하나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레빗에서는 그 기능을 바로 지원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상과 이하를 표현할 때는 이제 방식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이 친구가 30도일 때 이제 30도까지는
이제 30도부터 이제 높은 지붕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네. 되지를 않아요. 음, 그래서 이걸 이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이하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음,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30도보다 작지 않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역설적으로 30도를 포함한 그 이상 것들이기 때문에 아, 높은 30도 지붕으로. 이게 이제 30도보다 크거나 같은 네. 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낮 연산자를 하나를 더 붙임으로써 네네. 네, 반대로 계산되게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이런 비교 연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if 부분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음, 이제 다른 가시성 파라미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밸브 손잡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네. 열리거나 닫히거나 두 음. 가지 상황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쵸. 이 두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없고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작성하셔서 A 친구는 가시성과도 연동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네. yes, no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B 그래서 속성 정보들을 일단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하게 매개 변수 연관해서 A로 주시고 이 친구도 B에다가 가시성을 연결시켜 줬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는 이 친구의 가시성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쵸. 밑에 있는 가시성 미리 보기를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패밀리 타입 들어오셔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A가 꺼지면 B가 켜지고 B가 꺼지면 A가 켜지도록 하고 싶어요. 그쵸. 이럴 때는 이 친구의 이름이 지금 yes, no로 되어 있죠. 네. 저희가 비교 연산자를 설명할 때 뭐 참, 거짓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맞다, 아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A든 B든 A한테 주겠습니다. 네. not A, not B 이렇게 되면은 요 B가 아니면 A가 켜지고요. 아, B가 체크가 되면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적용해 주시면은 클릭 하나만 해도 이제 양쪽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양쪽에다가 다 not A, not B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어차피 한쪽에만 적용하면은 양쪽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쪽에다가 만약에 not A를 적용할 경우에는 컨트롤이 불가능해서 아마 오류가 발생할 그렇겠죠. 겁니다. 네. 너무 많은 수식상 구속이 걸려 있다라고 에러장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교 연산자까지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타입 파라미터랑 인스턴스 파라미터에 따른 수식 적용 차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랑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만든 속성 정보들을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타입 파라미터로 만든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성한 이름이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되고요. 인스턴스로 작성한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디폴트라는 명칭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네. 프로젝트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는 없고 패밀리 편집 창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냥 구분 기호 정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length라는 매개 변수를 만들 때 그 다시 1이라는 친구를 썼는데 지금 여기에 언더바를 제가 사용한 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수식으로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친구들을 사용할 경우에 이름상에 이제 수식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면 수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수식 관련된 정보들은 이제 이름 변수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임의의 값을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타입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타입 파라미터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length라는 친구를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근데 여기다가 인스턴스 파라미터로 만든 친구를 넣게 되면 이 친구는 오류가 나네요, 바로. 인스턴스 매개 변수는 타입 파라미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이제 인스턴스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타입 파라미터로 만든 친구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인스턴스 매개 변수로 만든 친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어느 특정한 형상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타입 파라미터로 만들게 되고요. 인스턴스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타입이 너무 많이 사용돼서 치수가 계속 변동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인스턴스 매개 변수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처음에 접하신 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게 이제 어떤 거는 수식 적용이 되는데 어떤 거는 수식 적용이 안 된다의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방금처럼 타입이냐 인스턴스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 부분에 했던 것처럼 단위가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매개 변수를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뭐 쉽게 타입으로만 계속해서 만들고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걸 타입으로 설정을 할지 혹은 인스턴스로 설정을 할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매개 변수를 만들어 줘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3편에서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수식들을 활용해 보는 거를 알아봤고요. 기본적인 4층 연산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 그리고 파이 함수, 그리고 마지막에 봤었던 것처럼 뭐 if나 혹은 뭐 다른 논리 연산자를 이용한 조건문 같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라미터를 애초에 생성할 때 어떤 걸로 생성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에 뭐 수식을 넣던가 아니면 다른 파라미터를 땡겨 쓰던가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만큼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4편에서는 이런 수식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패밀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실질적인 패밀리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화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매개 변수에서 수식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편에서는 이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해서 패밀리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